감수분열은 생식세포 분열인데 생식세포가 만들어질 때 일어나는 세포 분열을 우리는 감수분열이라고 합니다. 자, 생물이 살아있는 동안 자신과 닮은 자손을 만드는 것을 생식이라고 하고 동물은 정자와 난자 같은 생식세포를 만들어서 생식을 하게 됩니다. 감수분열의 장소는 동물은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으니까 난소에서 난자를 만들고 정소에서 정자를 만들게 되는데 식물은 밑씨에서 난세포를 만들고 꽃밥에서 꽃가루를 만듭니다. 알았지? 여기는 장소, 그 부분에서 생식세포 만들어진 이거 이렇게 되면 되겠지. 감수분열의 장소를 물어본다면 어쨌든 이 와중에 우리가 답이 다 있을 것이고 만약에 체세포 분열의 장소를 물어본다면 여기서 말하는 것 빼고 나머지 다른 부분을 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동물 같은 경우는 골고루 우리 같은 경우도 사람 같은 경우도 온몸에서 되게 골고루 이 체세포 분열이 일어나게 되는데 식물은 지난 영상에서 우리가 배웠던 것처럼 그 생장점, 길이 생장을 하는 생장점 뿌리 끝에 그 다음에 줄기에 있는 형성층 이렇게 부피 생장을 하는 형성층 이런 데서 약간 특수하게 가장 많이 일어난다라고 했었고 자, 감수분열의 과정은 분열 전에 간기에 유전 물질이 복제가 된 다음에 감수 1분열과 감수 2분열이 연속해서 일어나게 돼. 즉 감수 1분열이랑 2분열 사이에는 간기가 없어. 그리고 감수 1분열 전에만 우리가 감기라고 쓸 뻔했네. 간기가 있는 거지. 간기. 이때만 있고 이때는 간기가 없이 바로 연속해서 일어나게 된다. 자, 감수 1분열에서는 상동염색체가 분리가 되는데 앞에서 배웠던 체세포 분열에서는 없었던 얘기지. 앞에 있는 체세포 분열에서는 염색 분체 분리였는데 이 감수 1분열에서는 상동 염색체가 분리가 됩니다. 감수 분열을 하게 되면은 염색체 수가 절반으로 줄어들게 돼. 자, 그래서 전기, 중기, 후기, 말기 뭐 이렇게 봤을 때 이 앞에 지금 간기 얘기가 없지만 원래는 이 앞에서 간기가 있어가지고 여기서 유전 물질이 이제 복제가 되겠지. 그리고 나서 이제 전기가 되면은 어떻게 보면 앞에서 봤던 체세포 분열하고 거의 같은 그림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어. 핵막이 사라지고 방추사가 나타난다. 염색체가 가운데 배열이 된다. 그 다음에 양쪽으로 뜯어지면서 가운데가 잘라져서 이제 세포질 분열까지 해서 마무리가 되는데 큰 그림으로 보면 체세포 분열이랑 거의 같지. 그런데 자세하게 보면은 이 체세포 분열에선 없었던 갑자기 이가염색체라는 게 나오게 돼요. 이가염색체. 자, 우리가 한 줄기가 있으면 염색분체 붙으면은 우리가 이거 염색체라고 했고 이 염색분체끼리는 그 유전 정보가 같다라고 했었지. 그리고 나서 이제 부모에게서 하나씩 받기 때문에 이렇게 있으면은 우리가 이 둘을 합해서 우리가 상동염색체라고 얘기했고 이 하나는 엄마 하나는 아빠에게 받았기 때문에 유전 정보가 서로 다르다라고 했었지. 그런데 얘네 둘이 붙어가지고 있는 이 애를 우리는 이가염색체라고 하는 거지. 이가염색체라고 하는 거지. 염색분체가 붙어서 염색체, 상동염색체, 걔네들이 붙으면 이가염색체 이렇게 된다. 그래서 이가염색체가 처음으로 이제 나타나게 되고 그다음 이가염색체가 중앙에 배열되는 건 똑같아. 체세포 분열에서도 그랬지. 그다음 후기에는 얘네가 양쪽으로 찢어지게 되는데 체세포 분열에서는 염색 분체 분리라고 했었거든. 근데 여기서는 상동염색체 분리가 되는 거지. 양쪽으로 찢어지고 핵막이 다시 나타나고 세포질이 나눠집니다. 앞에서 배웠듯이 동물은 바깥에서 안쪽으로 들어가면서 얘네가 분리가 되고 식물 세포 같은 경우는 안쪽에서부터 세포판이 만들어져서 두 개로 분리가 된다라고 했었지. 그래서 문제에서 이제 많이 나오는 거는 체세포 분열에서는 관찰할 수 없는 감수 분열에서만 나오는 기관, 과정 이런 걸 물어볼 수가 있는 거야. 그러면 뭐가 있냐면 이가염색체가 있는 거지. 체세포 분열은 이가염색체가 없어요. 두 번째는 상동염색체 분리가 있는 거야. 항상 염색체 분리 얘기가 나오면은 그거는 후기야. 항상 후기. 알았죠? 그리고 이가염색체는 아까 전기에서 나타났고요.
알겠죠? 이런 소소한 차이가 있다. 큰 그림은 똑같지만 그 안에 이런 디테일함이 있다. 차이가 있다. 자, 감수 2분열을 할 때는 감수 1분열에서 감수 2분열 넘어갈 때 간기 있다 없다? 간기 없다. 연속으로 일어난다라고 했고, 여기서는 염색 분체가 분리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가 이거는 체세포 분열에서도 그랬거든. 그래서 감수 2분열은 체세포 분열하고 거의 이제 닮았다고 보시면 되겠죠. 거의 내용이 같습니다. 자, 전기에서는 또 방추사가 나타나가지고 이 핵막이 사라지고, 그리고 감수 이 유전 물질의 복제가 없다는 거, 간기가 없다는 뜻이지. 중간에 간기 없어. 그 다음에 중기 뭐야? 가운데 세포 중앙에 세포가 그 염색체가 배열이 되고, 후기는 양쪽으로 찢어지게 되고, 그러면서 뭐가 되지? 염색 분체 분리가 일어나죠. 이거는 체세포 분열 후기에서도 있었다. 자, 그 다음에 말기가 되면은 핵막이 나타나면서 염색체가 다시 풀어집니다. 그 세포질이 나눠져서 4개의 딸세포가 만들어져. 왜냐면 처음에 하나였는데 2개가 됐고, 그 2개가 각각 또 분리가 됐으니까, 분열을 했으니까 총 4개가 만들어진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그래서 좀 이제 정리를 하자면은 여기 이가염색체 얘기도 있죠. 상동염색체가 결합한 것을 이가염색체다라고 얘기했고, 체세포 분열에서 나타나지 않고 감수 분열에서만 나타난다. 그러니까 감수 분열에서만 관찰할 수 있는 염색체의 모양. 그러면 뭐다? 이가염색체다. 알겠죠? 그리고 이 감수 분열에서만 볼 수 있는 그 단계. 그러면은 그 감수 1분열 후기에 상동염색체 분리. 상동염색체 분리가 체세포 분열에서는 없었어. 그치만 그 염색 분체 분리는 언제 있었냐면은 체세포 분열 후기에 있었고, 그 다음에 감수 2분열 후기에 있었어. 다 뭐든지 분체, 뭐 염색체가 어쨌든 분리된다는 얘기가 있으면 다 후기인 거야. 알겠죠? 근데 그 중에서도 상동염색체 분리는 언제다? 상동염색체 분리는 감수 1분열 후기. 그 다음에 그 염색 분체 분리는 체세포 분열 후기랑 감수 2분열 후기다. 자, 그러면은 이렇게 해서 딸세포가 만들어지면서 모세포, 염색체 수가 모세포의 절반인 4개의 딸세포가 만들어집니다. 그럼 이렇게 하게 되면 이제 감수 분열의 결과 체세포 수가, 염색체 수가 체세포의 절반인 생식세포가 만들어진다. 여러분의 몸에 있는 손등에 있는 세포, 손톱세포, 이빨세포, 이렇게 모든 세포를 다 통틀었을 때 거기에는 다 46개 염색체가 들어가 있는데 난소하고 정소만 23개의 염색체를 가지고 있는 거야. 걔네만.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지면 이게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 감수 분열로 만들어진 생식세포의 염색체 수가 체세포의 절반이기 때문에 그 절반과 절반, 즉 난자와 정자가 만나게 되면은 그때 이제 결합을 해서 부모와 같은 염색체 수를 갖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세대를 거듭해도 자손의 염색체 수가 항상 일정하게 유지가 되는 겁니다. 세대를 거듭해도 자손의 염색체 수가 항상 일정하게 유지됩니다. 세대를 거듭해도 자손의 염색체 수가 항상 일정하게 유지된다 라는 걸 알고 계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체세포 분열하고 감수 분열을 이제 총 정리를 하자면은 체세포 분열은 분열을 1회 했어. 처음에 간기, 그 다음에 전기, 중기, 후기, 말기 이렇게 해서 한 번에 끝났고, 딸세포는 모세포에서 이제 2개로 분리가 됐었고 분열이 됐었고, 이가 염색체는 여기는 없습니다. 염색체 수의 변화도 없습니다. 우리가 염색체 수를 셀 때 가닥이 막 많아졌다 줄어드니까 선생님 이거 염색체 수 절반으로 준 거 아니에요?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라 염색체는 이 가운데 동그라미 개수를 센다고 생각하면 돼. 2개죠? 2개죠? 여기도 2개죠? 그 다음 여기도 2개지. 그지? 마지막까지 2개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분열 결과 생장과 재생을 하게 되고, 만약에 걔가 단세포 생물이다. 그러면은 분열을 하면 그게 곧 뭐야? 번식이야. 그게 자손을 낳은 거랑 똑같아. 알았지? 그래서 생장 재생 이외에도 단세포 생물은 뭐다?
번식도 있다. 감수 분열은 연속 2회를 하게 되고 간기는 그 분열 전기 그 감수 1분열 처음에 간기 그때 한 번 하고 1분열에서 2분열에 넘어갈 땐 간기가 있다 없다? 없다. 유전물질 복제 없이 바로 연속으로 들어간다 그랬고 그래서 처음에 했을 때 2개가 되고 감수 2분열에서 4개가 돼서 딸세포가 4개가 되고 이가 염색체는 형성이 된다. 이가 염색체는 더 디테일하게 가자면 언제 볼 수 있다? 감수 1분열 전기 때 볼 수 있다. 감수 1분열 전기 때 볼 수 있다. 염색체 수는 절반으로 줄어듭니다. 언제 또 사실 정확하게 줄어든다고 얘기할 수 있냐면 감수 1분열의 절반으로 줄어들게 되고 감수 2분열에서는 변화가 없어요. 체세포 분열처럼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그림을 아주 좀 간단하게 여기서 설명을 했는데 염색체 수 선생님 얘기했지. 여기서 동그라미 개수 세라 그랬잖아. 2개였는데 여기서 하나가 됐지. 그러니까 여기까지가 뭐야? 여기까지가 감수 1분열이고 여기 중간 과정 생략하면서 여기가 감수 2분열이야. 여기선 동그라미가 하나였던 게 하나로 그대로 유지가 되지요? 알겠죠? 감수 1분열에서는 절반으로 줄지만 감수 2분열에서는 염색체 수가 줄어들지 않습니다. 체세포 분열과 똑같이 되는 거지. 그렇지만 여러분이 그렇게 생각할 수는 있어. 한 가닥이었는데 2가닥이 됐기 때문에 DNA 양을 문제에서 물어본다면 DNA 양이 2배인 거는 맞지. 염색 분체가 2배 된 거 맞지? 그렇지만 염색체가 2개 된 건 아닌 거지. 알았지? 염색체는 가운데를 세시면 되는 거고 DNA 양이나 염색 분체를 센다면 가닥가닥을 세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체세포하고 생식세포의 염색체 구성을 비교하는 그림이 있는데 체세포 같은 경우는 쌍둥염색체가 쌍으로 있어요. 쌍둥이가 있습니다. 쌍둥이가 있어요. 분열을 마친 다음에. 근데 생식세포는 절반만 있어야 되니까 쌍둥이가 없고 이렇게 하나씩 있는 거야. 그래서 가끔 어떤 문제가 나오냐면 체세포가 이렇게 생겼다면 걔는 생식세포가 어떻게 생겼습니까?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고 반대로 생식세포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체세포는 어떻게 생겼습니까? 라고 물어볼 수 있겠지. 그래서 우리가 분열을 딱 맞춰가지고 그냥 평상시에 이렇게 보게 되면은 체세포는 상동염색체가 존재한다 보다 부모에게서 받은 그 한 쌍을 가지고 있는 거지. 그리고 생식세포는 하나만 가지고 있습니다.